저는 상반기도 고고 하반기는 묻고 더블로 가 뭐 이런 상법 개정이 저는 조금 더 늦어질 거라고 원래는 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상반기 중으로 남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은 되게 오래된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연로하신 창업자가 있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동진 세미캠이라고 하는 회사 주가가 하루에 확 올라간 적이 있어요. 창업주가 돌아가셨다는 예. 그 한마디에. 예. 그러니까 여기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은.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변화 이전에 작년에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행동주의 펀드. 그래서 금년은 이제 좀 있으면 주총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3월 들어가면 주총 시즌을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상법 개정하면 이거 두 번째 보시면은 전자주총 의무화를 하는 거예요. 주총장이 안 가도 제 핸드폰이나 PC도 그렇지.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참여율이 더 높아지겠죠. 네, 참여율이 높아지죠. 과거에는 그거 뭐 귀찮고 거기를 뭘 가 10주 가지고 있고 5주 가지고 있는데 뭘 가나. 근데 지금 십시일반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이번에는 안 하겠죠. 이번에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내년도부터는 진짜 달라지는 거고 금년 행동주의 펀드 되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아니 요즘 좀 나오고 있는 게 이 상법 이게 어제서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기업의 로비라고 보는데 네. 신문 기사들이 어떤 논조로 나오냐면은 그 행동주의 펀드들의 단기 시세 차익에 막 네. 이런 부정적인 쪽으로 네. 이게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 네. 그런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거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네. 갖게 될 거고 막 이런 뉴스들이 근데 어쨌든 쫙 나오더라고. 긍정적인 세상 일이라는 게 다 하나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 거 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명을 쓰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좋아진 거는 그런 게 있죠. 아까 깝깝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사가 뭘 마음대로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가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러니까 회사의 전체 이익에 조금 반하는 네.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깝깝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배당 성향이라는 게 높아졌어요. 아 맞아요. 배당이 좀 높아졌죠. KTNG 맨날 가서 뒤 흔들으니까 배당 올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당 성향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KTNG 누가 배당 올리라고 할까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부터는 안 해도 그냥 유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배당 성향 낮은 회사로 가겠죠. 구닥다리 회사들. 그렇게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아니 뭐 밖으로 빼나가는 거 그리고 현금 많고 이런 회사들 골라가지고 가서 하겠죠. 지난번에 뭐 태광산업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예가 됐었잖아요. 행동주의 펀드가 계속 요구하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주총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뭐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액션을 취하는 그런 뉴스는 작년보다 아마 총 이제 노출수로 보면은 그거보다는 낮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없지는 않을 거다. 행동주의 펀드가 뭐 부정적인 면은 있지만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 시장에 가져왔다.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안이 뭐 이번 상반기 중으로만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노력들이 결국은 이런 것까지도 이끌어가는 그런 뭐 씨앗이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 상반기에 뭐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반기에 많이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반기에 더 좋을 수 있다. 저는 상반기도 고고 하반기에는 묻고 더블로 가 뭐 이런 느낌으로. 나 이걸로 썸네일해야겠다. 그런가요? 상반기 더블까지는 아닌데 상반기도 좋지만 약해지는데? 하반기는 상반기를 발판으로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지수 1차 목표가 2650이라고 그랬잖아요. 2650은 이제 일단 도달했다고 보는 거고 2600선에서 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 저는 뭐 기업 체력으로만 봐도 2900선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했고 상법 개정이 저는 조금 더 늦어질 거라고 원래는 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상반기 중으로 남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하반기에 뭐 굳이 빨리 팔 필요가 없잖아요. 3천 이상 쭉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외국인들이 뭐 야 이제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없어진대.
그럼 얘들 밸류에이션이 어디야 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면서 얘들은 PBR이 이렇게 쌌어? 1.0배도 안 되네. 옆 나라들 어때? 옆 나라들 다 비싸거든요. 우리보다. 중국도 비싸요. 우리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빈집이네. 이거 우리가 너무 주식을 너무 많이 팔아놨었네.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러면 1등 시총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잖아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이나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도 여기는 너무 갔다가 그냥 작년같이 이렇게 무대뽀로 계속 밀어내서 팔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반기도 좋지만 하반기는 더 좋아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뭘 살 거냐? 그렇지. 근데 이 어떤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가 상법개정이라고 한다면 자꾸 전 떠오르는 게 그 작년 초에 정말 지주사들의 상승률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었거든요. 지주사도 사야죠. 단 이제 상장을 남겨놓은 계열사가 있는 지주사들. 그렇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네, 딱 조건이 그때 그랬어. 네. 자사주 보유가 많은 거 그다음에 알짜배기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 네. 근데 상장을 혹시 한다고 해도 상장을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기존 주주들한테 줘야죠. 그게 페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뭐 거기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때 우리가 LG화학 물적 분할해서 열받고 사람들이 진짜 분노했던 게 그 기존 주주들이 그냥 그동안 애타게 키워왔던 회사를 딱 딸구면서 기존 주주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고 직원들끼리만 네. 나눠 가진 거 그 혜택을 주고 그게 이제 그러면서 주가는 더 폭락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고 네.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상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건 아마 내년쯤에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상당 기간에 마찰이 있을 거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관행이라는 게 그렇죠. 금방 바꿔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조금 많아질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서로 그렇죠.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죠. 네네네.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싹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걸 바꾸게 하는 뭔가의 외부적인 충격을 지금 주고자 지금 상법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금방 말씀하신 지주사 중에서 그런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뭐 특히 뭐 현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계열사가 알짜 계열사 상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고 이전까지 아무도 안 봤던 뭐 저 PBR주나 저 PER주나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뭐 이거 내 회사인데 뭐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했던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이슈로 안 좋았던 주가가 눌렸던 종목들. 네, 아무도 안 쳐보고 커버리지도 없고 그냥 관심이 없는 주식들 이런 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시장이 뭐 2,400선에 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제가 막 좋아질 겁니다 했더니 저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막 댓글들이 막 험악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것만 하셨으면 좋은데 인버스 ETF를 거기서 사셔가지고 지수가 뭐 이렇게 10% 올라와 버리면 인버스는 막 2배로도 깨질 수 있고 1배도 깨질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의 그걸 항상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큰 변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오늘은 그거를 이제 오늘 테마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우리 강 대표님의 논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와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을 저가에 분할 매수해 놓는 거 이게 답입니까? 저는 지수로 봤을 때는 뭐 2600선 근접으로 밑으로 조금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서 17번을 조금씩 넣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도 아까 말씀드릴 때 KTNG는 배당 성향 같은 게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당을 좀 덜 하는데 는 가서 지키고 있을 필요가 있죠. 배당 올리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조건은 순연금이 좀 많아야 돼요. 순연금. 줄 돈이 있어야지 배당을 올리죠. 하긴 줄 돈이 없는데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면 줄 돈이 있어야지 팔려고 할 배당을 수도 올릴 수가 없고. 있는 거니까 아니 줄 돈이
있는데도 배당 안 주면 그럼 뭘 해야 돼요? 투자를 좋은 신사업을 해가지고 밑에 ROE를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ROE도 안 올리고 이거 내 돈이니까 그냥 내가 쓰려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무슨 압력을 받겠어요? 그럼 배당이라도 해라. 이런 압력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조금 고르셔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전체적인 올해 어떤 흐름,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또 돌발 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 암초들이 나올 수도 있고 예상되는 어려움들은 없나요? 저는 이제 미국 시장하고 동조할까봐 아, 그게 이제 제일 큰 걱정이에요. 그 얘기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뭐 갑자기 좀 급락장이 나올 수도 지금 있다. 급락장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최근에도 보면 내려갈 때 보면 다들 이유로 하는 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어떤 사람들은 야 버블 옛날에 나스닥 버블만큼 좀 비싸다. 팔란티어 같은 거 PER 보면 뭐 살벌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포워드 PER이요 160배가 아, 엄청나네요. 그러면 미국 시장도 높은데 미국 시장 높은 거에 5배가 높은 회사예요. 근데 그런 데가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는 봤을 때, 그리고 매출 대비 또 보는 척도가 있어요. 밸류에이션, 프라이스 투 세일즈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1.0배가 안 되거든요. 매출 대비해서.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 평균이. 근데 그 회사는 제가 CNBC.com 들어가서 보니까 68배예요. 와. 68배.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면 앞으로 최소 30년에서 60년은 있어야지 지금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그런 회사 주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근데 여기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가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크로는 거기에 보면 진짜 싼 거죠. 마이크로는 뭐 그치. 13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못 오르기도 했어요. 그동안 미국 증시 오른 거에 비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금년 초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마이크론이 금년에 핫 스탁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했던 건데 어쨌든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미국 증시가 어느 순간에 뭐 5% 10% 꽈당꽈당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 때 우리 시장이 혹시라도 한번 다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그렇게 당하기에는 작년에 너무 많이 당했고 아직도 따라잡을 격차가 남아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기회를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팔란티어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팔란티어도 그렇습니다만은 양자 컴퓨터 그 아이온큐도 그렇고 이 서학개미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산 주식들 중에 이 하나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팔란티어가 아마 3위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그 우리 서학개미들의 돈이 한국으로 턴이 됐을 때 그때 또 우리 장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턴이 있거든요.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그쪽에서 계속 놀 것이다. 커지는 페이스가 그 속도가 줄어들 뿐이지 금액 자체가 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은 회사들이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전방에 가 있는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아주 질비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맛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사업을 봤을 때. 그러니까 돈 많은 회사들이 에헴거리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도 못 하고. 그 막 신사업에 투자를 투자를 해야 하든지 되는데. M&A를 하든지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나 잘 살아왔는데 뭐 왜 그래? 나 너무 괴롭히지 마.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면 우리나라 회사들 보면 막 너무 구태연하고 구닥다리 같고 그런 거죠. 올드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증시는 어쨌건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와 경쟁자 관계니까 이게 더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도 어떤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천 돌파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3천 꼭 가고 나서 꺾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 국면. 그러면 올라가면은 주머니에 돈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경제가 소비도 좀 늘어나고 이게 조금 돌아갈 수 있는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자본시장 자체가. 그리고 서학개미 돈들이 나간 것 자체가 막 급속도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수익률이 나쁘다고 해도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거기서 커요. 계속 돌거나 아니면 근데 개인들이 100% 서학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하고 뭐 중국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갔을 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걸 뭐 급속하게 돌아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환율이 이제까지 매겨줬잖아요. 그런 생각도 있고 주가로도 매겨줬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링이잖아. 아주 좋은 달링인데 그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금년에 보니까 환율이 또 내려가고 있고 미국 주가도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 내려오니까 사실은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급속하게 돌아오는 그런 국면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에서 자가 발전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개인들 뭐 돈 많습니다. 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랜드 가서 저는 금방 안 좋아질 줄 알았더니 아직도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다 그거 개인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시대적으로 뭔가를 마련해 주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3천 뚫고 막 올라가고 뭐 삼성전자 막 사정없이 올라가고 할 때 누가 올렸습니까 그거? 개인들이 다 올렸어요. 외국인들은 거기서 팔고 나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뭔가 또 증시 부양책이 있겠죠. 그 뭐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상속세 부분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뭔가 마지노선처럼 생각하는 3천 이게 우리가 이제 전부 목표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그냥 우리도 우상향으로 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저는 뭐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회사라는 게 매일 뭐 일을 하잖아요. 그럼 매일 밸류가 조금씩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는 오히려 거꾸로 반영이 됐던 건데 우리가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매일 회사 가서 일하잖아요. 네. 회사에 불을 갖다가 올려주면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부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장부 가격이 매년 9%에서 10%씩 올라가요. ROE 때문에. 그러면 있다 보면은 3천은 자연스럽게 돌파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언제 그럼 빨리 가는 게 우리는 좋잖아요. 언제 빨리 갈 거냐 그거를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금년이라도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게 이제 상반기에 다 완결이 되고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의구심이나 뭔가 해소되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좋으네요. 그런 한국 증시의 모습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까지 더 프리미어 광관우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